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사실 징계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안은 초동조치라고 기존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초 신고를 당하거나 민원 제기가 됐거나 최초로 조사 때부터 잘 대응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안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성고충위원회에서 시작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성희롱 사건, 성폭력 사건 이와 관련된 사건들에 있어서는 최초 조사부터 잘 들어가서 성고충위원회에서 미해당이라든지 아니면 성립 안 됨 결정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징계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징계위 단계에서 무혐의 받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징계위원회 가기 전에 징계 불요구 를 받아가지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징계위까지 안 가도 되니까 자력에 남지도 않으니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징계위에서 만약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항고 절차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혐의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징계위 항고위에 있어서도 징계 처분이 났다, 그대로 징계가 유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징계 처분 취소를 바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가장 마지막 단계고 마지막 방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민간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도권에는 수원, 의정부, 강원도권에는 춘천지방법원,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각각 관할에 따라서 그거는 최초 징계를 받았던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관할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각종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역시 외부에 있는 일반 판사님들이 사건을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대방은 보통은 각군, 사단이나 군단에 있는 법무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쌍방에서 다투게 되는 구조죠. 징계위원회나 항고위원회하고 행정소송이 다른 점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위나 항고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각각 끝나게 되죠. 보통은. 근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변론기일에 가서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변론기일도 잡고 세 번째 변론기일도 잡고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징계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너무 세게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소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주장을 보통 저는 합니다. 징계 사유 자체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세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하자, 실체적인 위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에 앞서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3일 전에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징계 처분이 있었지만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거나 실제 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징계위 전에 출석 통지서를 교부를 했다고는 하나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차적 하자,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체적 하자 볼 필요도 없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아예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체적 하자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예시를 든다면은 성희롱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한 적 자체가 없다,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라고 해서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난 성희롱 받았어요 라고 원고를
그러니까 의뢰인을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징계 대상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할 수도 있고요.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녹음 파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장님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저희는 성희롱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희롱이든 성폭력이든 추행 사건이든 간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것이 증인인데요. 징계위원회나 항고위원회 단계에서는 증인으로 이 피해자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항고위원회에서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실제 이 피해자 신고인을 갖다가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원에서 재판장님이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실제 피해자나 신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도 질문을 하고 피고도 질문을 하고 재판장님도 질문을 해서 이런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 피해자나 신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모순점을 드러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라고 불러라 라는 내용으로 해서 피해자나 신고인이 신고를 했다고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나 항고위에서 다 성희롱 성립이 되고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판사님 입장에선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성희롱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 징계 사유가 없으니까 성희롱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이다,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 또는 원고하고 동일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해서 감봉이 나왔는데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정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경징계가 났는데 우리 의뢰인은 중징계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이 나오게 될 뿐이지, 만약에 징계가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봉으로 해줘라 또는 견책으로 해줘라 이런 판결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주문이라고 하고요. 판결 이후에서 여차저차해서 이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너무 세게 나왔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라고 해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 라고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위 항고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가게 돼서 소송에서 다 이겼다, 물론 소송에는 1심, 2심, 3심까지 있습니다. 어느 원고든 피고든 간에 더 이상 2심으로 가지 않겠다, 3심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확정이라고 하고요. 물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3심 판결 나오는 즉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소송 비용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변호사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썼다라고 해서 다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송 비용 중 일부, 변호사 비용 중 일부, 그리고 송달료, 인지대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해서 제가 과거 승소 사례를 비춰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으로 인해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감봉 이런 처분들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크게 절차적 하자, 그리고 실체적 하자, 실체적 위법성, 절차적 위법성 이런 부분들을 주장할 수가 있다. 실체적인 하자, 실체적인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희롱한 사실 자체가 없다 라고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성희롱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너무 세게 나왔다, 가중해서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자체, 그러니까 성희롱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말을 한 것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게 곧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법리적으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랐을 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주장을 해서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 항고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가 유지되고 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저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